할렐루야. 교사들의 멘토 고상범 목사입니다. 국내 세대별 특징이 있습니다. 1950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는 우리가 아날로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X세대입니다. 1965년에서 1979년에 태어난 사람이죠. 이때를 우리가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밀레니얼 세대, M세대 혹은 Y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80년에서 199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M세대는 우리 밀레니얼 세대는 우리가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Z세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M세대, Z세대를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MZ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MZ세대가 아니라 MZ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파 세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먼저 알파 세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알파 세대 어린이들이 만들어갈 이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코로나로 인해서 불과 1년 만에 디지털 전환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어린이들이 청년이 되는 한 2030년대나 또 작년이 되는 2040년 이후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보통 우리가 2011년 혹은 2010년 이후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의 이 아이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알파 세대는 스마트폰,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태어났고 디지털 기기에 정말 익숙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 알파 세대들은 인공지능, 로봇 등 진화된 그런 시스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알파 세대죠.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 세대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책은 안 읽고 유튜브에 정신이 팔려서 실실 웃으며 넋을 잃고 보면 속이 터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보다 혼자 유튜브 영상을 보는 일이 더 재미있고 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알파 세대는 어려서부터 AI 스피커와 대화하면서 원하는 동요를 듣거나 동화를 읽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받으며 성장을 한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는 사람과의 소통이 아닌 기계와의 그런 일방적인 소통에 익숙하죠.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파 세대의 부모인 이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로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모바일, SNS 등 정보기술, IT에 능통하며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책보다 화면이 익숙한 세대죠. 조금만 지루하면 정지 버튼을 누르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찾아다니는 세대입니다. 두 번째로,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합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 로봇 등 진화된 시스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에 익숙합니다. 네 번째,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다섯 번째, 텍스트보다 영상, 이미지를 선호하고요. 도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 세대는 혼자 충분히 큰 도전에 마주할 준비가 좀 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교육을 받거나 자기네들이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알파 세대는요, 현재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세대이죠. 일곱 번째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 알파 세대에 속한 아이들은요, 매우 쉽게 지루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이들이 화면과 윈도우 창을 쉽게 오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정보를 신속하게 훑어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양한 어플, 여러 화면, 수많은 그런 비디오 영상을 오가며 자신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을 찾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집중력 유지 시간을 짧아지게 합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교육에서의 알파 세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학습 공간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파 세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교실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자기가 스스로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교실은 더 이상 정형화된 공간이 아닌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학습 공간이 교실이었지만 이제는 가정이 학습 공간이 되어버렸고 어디에서든 학습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하게 되면 교회 예배실이 아닌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배의 공간입니다. 두 번째로 공부와 놀이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알파 세대는요, 메타버스의 플랫폼의 그 등장으로 공부를 놀이하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캐릭터로 친구와 소통하고 가상 공간을 만듭니다. 이 알파 세대에 있어서 디지털 기반, 이 공부는 놀이에 어떻게 보면은 가깝습니다. 이 가상 공간에서 학습 시간이 많아질수록 공부를 놀이로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AI 콘텐츠에 친밀합니다. 이 알파 세대는요, AI와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AI 선생님이 있고 AI 음성 검색으로 유튜브, 구글 등을 검색하고 메타버스 안에서 AI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알파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는요, 책을 좋아하게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아이 스스로가 공부의 주도권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스마트 기기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스마트 기기는 편리하고 재미있는 교육의 도구 정도로 활용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